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서 CPI 성격 검사 실시하셨죠? 자, 이 CPI 성격 검사는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적응하는 일반적 적응과 그 다음 또 학교에서 우리는 이런 학생들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잘 적응하는데 그냥 뭐 에너지가 넘쳐서 공부 시간에 막 뛰어다니고 또 주의 집중이 안 되고 충동하고 이런 그런 특수적인 특성을 같이 융합해서 실시하는 검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공부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일상적인 생활 적응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면적 의미처럼 말하면 우리가 사회적 어떤 역할이에요. 내가 학교 현장에서 어떤 작업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독특한 이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 보실 때 어떤 인상이 드세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떤 이미지로 보이세요? 바로 그런 전체적인 어떤 인상을 말하는 것이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격의 인상은 우리가 환경을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일관성을 나타내느냐.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말이에요. 복도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어깨를 툭 쳤어요. 그럴 때 나는 한 대 그 아이 친구를 밀을 건지 아니면 야 임마 왜 이래 이러고 짜대 볼 건지 아니면 조용히 그냥 지나갈 건지 아 저 친구가 모르고 나 쳤겠구나 이렇게 허용해 줄 건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어떤 그 일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개인에 따라서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틀리죠. 그게 개인의 어떤 독특한 행동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학교 현장에 가면 어떡할까요? 다른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인간적 관계를 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거기에 뭐 할까요? 자극도 주고 그 자극을 수용하고 적응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학교에서 주어진 그런 수행을 해나가고 자극에 내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다음 욱하고 주의 집중을 제대로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능력을 이제 발휘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뭐 해보자? 측정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 검사는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어떤 일관성의 특성과 그 다음에 환경에 어떤 적응하는 독특한 기제에 해당되는 5가지의 요인과 그 다음에 가행 행동, 주의력, 충동성을 구체적으로 뭐해서 평가해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이나 일상적인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거기에 알맞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이 검사의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성격 5위 요인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뭐 문화나 그 다음에 어떤 시대적 상황이 변해도 크게 이 5가지 요인은 크게 변화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개방성이에요. 외부에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뭐 하려고 하는, 수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수용성. 이게 이제 높은 사람은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것에 뭐 하려고 하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뭐 해보수. 체험해보는 이런 등이에요. 그 다음에 창의성은 뭐예요? 일상적인 일에 이런 이미지 해보고 창조해보고 독특한 특성을 발휘하는 이런 창의성이 이제 개방성에 해당되고요. 또 뭐예요? 이런 그 개방성 있는 호기심이죠. 내가 직접인 호기심, 내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해보고 생각해보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개방성이다. 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성실성이에요. 이 성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성실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의 그런 그 꾸준히 하고자 하는 어떤 책임성, 가고자 하는 의지력,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작업이 왔을 때 그걸 해결하려는 의지력, 여기 이제 성실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성실성은 바로 책임성,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주면 그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능력, 그 다음에 어떤 규칙성, 내가 약속을 정해놨으면 그 약속을 뭐 하려고 깔끔하게 처리하고 그 체계적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규칙성, 예, 또한
이 성실성에 또 중요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또 영역인 근면성. 자신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근면성. 바로 그러니까 이런 근면성이라든지 규칙성이라든지 책임성이 바로 성실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성이 모든 성격에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실성의 점수가 높은 학생은 분명히 성공할 거고 성실성이 낮은 아이들은 앞으로 그 성실성을 늘리는데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외향성. 내가 이제 학교나 그 다음에 집에서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상호작용을 하려고 하는 능동적, 활동성, 지배성 이런 사람들은 뭐가 좋을까요? 에너지가 넘치겠지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사회성, 나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런 사회성이 있는가 하면요. 또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매사 활력이 넘치고 바쁘고 활동적인 에너지가 있는 활동성.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펴고 엄마의 부분이나 그다음 선생님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지배성. 그래서 타인을 또 설득하려고 하는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외향성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이제 친화성,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친화성, 일상적인 자신의 감정이나 타인의 감정을 잘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 사인을 신뢰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잘 맞춰주고 이런 헌실적인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타성이고요. 그다음에 관용성, 자신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그다음에 대립보다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용성입니다. 또한 나도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는 이런 신뢰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것을 보는 게 바로 여러분의 이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5요인을 여러분은 이제 보고 있다. 자, 그러면 이 검사에 해당되는 주의력 결핍 가행 행동은 뭐로 되어 있냐? 주의력 결핍 행동은 가행 행동. 내가 교실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오랫동안 있지 못하고 막 뭘 비들꼬고 막 조금도 뭐 하지 못하고 일어섰다 왔다 갔다 하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게 가행 행동이거든요. 그다음 주의력 결핍. 주어진 과제가 오면 관계없이 주의가 금방 흐트러지고 내가 막 게임하다가 옆에가 소리가 나면 그쪽 옮기고 이게 이제 주의력 결핍이죠. 이런 특성들이 이제 있고요. 충동성. 친구가 옆에서 조그만 큰 소리 쳐도 거기에 반응하고 그다음에 내가 욱하고 조그만 자기가 와도 그냥 확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동성입니다. 바로 이런 주의력 결핍 가행 행동에서는 가행 행동과 주의력 결핍과 충동성을 이렇게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성격의 5요인과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학교 현장에 적응하고 학습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맞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결과의 해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리검사를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심리검사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여러분들은 여기에 보시면 봐보세요. 첫 번째 블록, 두 번째 블록, 세 번째 블록, 네 번째 블록, 다섯 번째 블록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장 면적이 많은 게 어떤 면적이에요? 이 세 번째 면적이 가장 많죠. 이걸 우리는 다 뭐라고 그러냐? 보통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40에서 6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보통 사람이다. 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검사는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을 아주 낮은 사람. 그래서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이쪽도 아주 높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영재야. 여기를 뭐야? 특수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어느 포지션에 가 있는 건가 이걸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심리검사 점수에는 뭐가 있어? 언점수가 있는데 언점수는 여러분이 맞은 점수를 우리는 언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리검사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예요? 백분위 점수가 있습니다. 백분위 점수는 뭘까요? 내가 맞는 점수의 상대적 이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명의 학생이 있다 그러면 내가
80%가 나왔다. 그 말은 뭔 말일까? 80명이 내 밑에 있고 19명이 내 위에 있다 이 말이죠. 내가 80번째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리검사는 백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성적은 높으면 높을수록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리검사와 그 다음에 성적의 백분율은 역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표준 점수는 뭘까? 이건 여러분한테 말하면 어려우니까 표준 점수는 뭘까? 다른 사람과 타인과 뭐 하는 점수? 비교 가능한 점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T점수를 40 맞고 다른 사람 20점 맞았다. 그럼 이 20점보다도 2배를 다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점수가 뭐예요? 표준 점수예요. 그래서 심리검사는 철저하게 뭐로 해석해야 될까? 표준 점수로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지금부터 CPI 성격 검사 프로파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성격 프로파일은 크게 성격 요인에 해당되는 4가지에 해당되는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과 그 다음 인성 지도에 필요한 주의력 결핍 가행 행동 이 영역 5가지 요인을 구체적으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바없이 이 프로파일에서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전체적 경향성을 보셔야 됩니다. 자, 전체적 경향성을 보실 때 내가 받는 점수가 T점수 40, 그 다음에 T점수 60에 해당되는 점수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러니까 이 CPI 성격 검사에서는 T점수 40 이하이거나 T점수 60 이상일 때는 그렇게 썩 좋은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한쪽이 너무 강하거나 성격이 아주 낮거나 이런 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 성격의 조화는 40과 60을 했을 때 우리는 이 보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이 T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T점수에서 30점이냐 40점이나 50점이나 60점이나 70점이나 할 때 30점 이하는 매우 결핍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성이 아주 거의 없다라는 소리고 이 30에서 40은 약간 부족하다는 소리고 그래서 40에서 60 사이는 보통으로서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60 이상이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방성이 너무 강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일상적인 것에 새로운 것만 계속 좋아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새로운 것만 찾게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게 습관화가 안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무 높아도 안 좋고 아주 높다 그러면 너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것은 유들유들하게 융통성을 가지고 하나의 조화로운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너무 강하거나 너무 낮으면 어떻다? 적절치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전체적인 40에서 60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이 사람의 성격은 적절하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성격을 본다라면 이쪽 50에서 60 사이에 이렇게 왔을 때 다 상당히 성격이 완만하고 그 다음에 능동적이고 이렇죠. 그러나 40에서 50으로 거의 다 가 있을 때는 성격이 완만한 부분들이 있지만 좀 약간의 에너지가 좀 떨어지고 좀 부정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점수가 많이 있느냐 50에서 60의 점수가 많이 있느냐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봤다라면 이제 성격 요인에서 가장 또 중심을 가지고 가져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성실성에 대한 영향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는 관심 있게 봐셔야 될 겁니다. 이 성실성은 근면성이나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모든 성격의 이 부분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성성은 뭐에 해당되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회복적 탄력성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실성이 점수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 성실성은 되도록이면 이 점수나 이쪽에 60에 왔을 때 50과 60 사이나 60 이상이 됐을 때 상당히 건강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각각의 요인들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개방성이 T점수 54로 보통 상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 개방성에 있어서는 적절하다. 외부의 변화에 적절히 수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창의적인 호기심을 발휘하고 창의성을 모아두도록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내는 그런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무리 내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친구같이 성실성이 39점으로서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그런 거에 돼 있다 할지라도 꾸준히 노력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달성하려는 성향이 커요, 적어요?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행동으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는 성실성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 수 있겠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는 외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외향적이 57%로서 아주 뭐 중간중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하고 적절하게 상호작용도 하고 능동적이면서 사교적인 성향들을 에너지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화성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타인 중심적인 부분보다는 이기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고 그 다음에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성향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지금 개방성이나 외향성이나 친화성에 있어서 성실성도 몇 점이에요? 39점으로 낮고 친화성도 39점도 낮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성실하지도 않고 근면적이고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 잘못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그것을 이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성향들이 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걸 외향적이면서도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타인과의 좀 뭐 할 수 있을까요?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고 외부에 대한 부분들은 잘 배우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보면 CPR 상황으로 보면 성격적으로 상당히 적응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격 검사를 하신다라면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에 대한 부분들을 점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연계해서 이 요인 간에 연계해서 보는 게 부분이 좋습니다. 특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주의력 결핍이 66%로 아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내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뭐하는 가히 행동하거나 주의력 결핍을 하거나 충동적 조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들이 하이퍼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성격상으로 보더라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학교 현장에서 잘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목표를 설정을 꼭 꾸준히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이 친구 얘 같은 경우는 주의력 결핍 가행 행동들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거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력 결핍은 60 이상이 되면 옆에 있는 인성지도 측정의 가행 행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충동성이라든지 이 부분을 꼭 같이 좀 살펴보았어서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60에서 70에 가까웠다. 그러면 특히 이 친구같이 70에 가깝다 그러면 잠정적 가세로 혹시 주의력 가행 행동 ADHD의 성향들이 내재되어 있지 않는가를 보면서 관찰해서 그 아이를 심리평가해서 전문적인 치료나 그 다음에 전문적인 상담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적절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전체적인 그런 성격적 지수로 본다면 36%로 여기 아주 좀 낮은 그런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성격이 좀 부정적인 성향으로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성격의 CPI 지수가 50% 이상이 됐을 때 50% 이상이 되고 86% 정도에 됐을 때 우리는 보통 정도로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50 이하로 있을 때 CPI 점수가 50 이하로 있을 때는 좀 부정적 성향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는 일관된 어떤 지수를 가지고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의 점수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들이 일관되게 꾸준히 진행돼서 요인이 뭐 할 수 있도록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부분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하고 책임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나의 느낌과 그 다음에 타인의 느낌을 받아들이는 이런 구체적인 훈련들을 하게 된다라면 아이들이 성격 발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PI 검사에 여러분 성격 프로파일을 해석할 때는 먼저 전체적인 경향을 보고 두 번째
성실성이 어느 정도의 특성이 있는지를 보고, 세 번째는 이런 요인들 간에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가를 보고 주의력 결핍에 있어서의 60점에서 70점 사이, 특히 70점에 가까울 수도는 잠정적 ADHD적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를 살펴봐서 나를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부분을 가라. 그리고 CPI 지수가 50 이하인 경우는 내가 성격을 변화시키기 위한, 꾸준히 자기 통찰을 이뤄서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실시해 보는 것도, 그리고 참여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CPI 점수가 낮은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연습부터 하신다라면 내 성격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자, 인성지도형 행동 관찰은 뭐냐면 바로 성격 5요인의 기본적인 부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가행 행동, 충동성, 주의력 결핍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히 죄송한데 이 학생처럼 이렇게 60에 해당된다 그러면 가행 행동이나 충동성, 주의력 결핍이 있어요. 이 친구는 꼭 이 세 가지가 60을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교사, 선생님이나 전문가나 상담가에 가서 상담을 받고 전문적인 어떤 서비스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너무 또 낮다. 가행행동, 주의력 결핍, 이렇게, 결핍에 있어서 낮은 점수를 나타낸다. 그러면, 이 주의력 결핍 같은 경우는 아주 안정돼 있으니까 좋지만, 가행행동이나 충동성이나 이게 아주 점수 이렇게 낮으면 꼭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50을 중심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 점수에 해당됐을 때 안정돼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을수록 조금, 심리적으로 뭐 할 수 있을까요? 업돼 있다, 심리적으로. 업돼 있다는 건 뭐냐면, 심리적으로 좀 에너지가 넘친다.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자신이 주어진 일에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라고요. 가행행동의 점수가 이렇게 50, 60으로 올라간다 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한 5분, 10분만 지나도 몸이 베베 꼬이고 이런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만약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렇게 서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동성에 있는 애들은 여러분들은 이쪽에 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호흡을 해본다지, 멈춰, 생각해봐, 느껴봐, 이렇게 해서 말로 자신의 오는 부분을 이야기해 본다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쪽으로 내려가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은 외부에 오는 자극을 좀 관심 있이 호흡을 하면서 안정감을 가지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쪽에 해당되는 학생은 꼭 어머님하고 이야기하셔서 여러분들 전문적인 그런 지도를 받는 게 먼저 우선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5의 그러한 그 성향을 보면 빅5 이론에 의해서 성격 5요인의 그 구체적인 성향을 보면 이 친구는 개방성,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봐서 봐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봤더니 이 새로운 것에 대한 것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호기심도 가지고 있네. 수용성은 좀 낮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를 많이 해요? 공상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근데 그 공상을 뭐 하도록? 실제 배우는 일에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적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이것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 줘야 어떻다라는 거예요? 좋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성실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책임감도 있는데 뭐예요? 규칙성이 없어요. 뭔 말이냐면 꾸준히 내가 일관되게 하루하루 노력을 하는 것이 적다는 소리예요. 이 지금으로 이런 규칙성과 근면성이 떨어져서 게으름을 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실성은 꼭 여기에 이렇게 오시는 게 여러분들은 점수가 좋다. 그리고 또 점수가 이렇게 높은 것도 아주 좋습니다. 성실성은. 여기 70만 넘어가지 않으면 여기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성실성이 이쪽에 낮으면 조금 약한 경우, 이쪽에 낮으면 아주 낮은 부분으로서 게으르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뭐냐면 말은 앞서는데 행동이 안 가서 믿음을 주지 못함으로 여러분들이 책임성이나 규칙성, 근면성을 좀 적극적으로 높이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겁니다. 또한 이제 예항성을 보면 사회성, 활동성, 지배성이 돼 있죠. 이 친구를 보면 뭐 하는 거예요? 활동성, 지배성은 아주 높고 사회성도
특성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활동으로 막 하고 누구하고 그냥 에너지가 넘쳐 있는데 자신의 책임을 꾸준히 하려는 규칙적인 부분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는 너무 외향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신중하고 그다음 감옥하고 좀 생각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적고 자기 중심적인 부분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타성이나 그 다음에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이 친구는 지금 보면 외향성, 친화성이어서 친구를 좋아하는, 그래서 이쪽 영역이 외향성과 친화성이 넓게 나왔다 그러면 너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뭐 했어요? 영향을 받는 이런 특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수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보고 내가 너무 친구들을 좋아하는 특성이니까 좀 줄여야 되고 나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주어진 일을 꾸준히 하면서 적절하게 상호작용을 해야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읽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검사들은 어떻게 활용할까요? 바로 일상적인 생활에서 인간적 관계와 적응하고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나를 알아보고 새로운 어떤 행동 방향을 설정해서 내가 이걸 꾸준히 실행해서 하나의 새로운 습관을 만드신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차분히 자신의 가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초적인 교육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한다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 다 개선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결과 나온 걸 가지고 너무 뭐하지 말고 기분 나빠하거나 너무 좋아하거나 하지 말고 차분히 이것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머님과 그 다음 선생님과 상담의 부분들을 해가면서 여러분이 새로운 행동을 일관되게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선생님하고 같이 여러분들 CPI 검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좋고 그 다음에 웃음이 있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